예, 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과의 손승현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주의 산만하고 이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하게 되면 내 아이가 집중력에 문제가 있나, 혹시 ADHD는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ADHD가 무엇인지, 그리고 ADHD 아동들이 보이는 증상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란 일단은 뇌의 발달과 관련된 질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단명의 풀네임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고 불립니다. 가장 흔한 신경 발달 질환 중에 하나예요. 주의력의 결핍과 과다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이 크게 세 가지의 도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0명의 ADHD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나타내는 양상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흔히 부산스럽다, 과격하다, 정신사납다 식의 표현들, 이미지들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산만하지만 과다행동은 없어서 조용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집중은 비교적 잘 하는데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서 과격한 아이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속으로만 생각하는 아이들가 있고, 워낙 아이들의 모습은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접해온 ADHD 아동들과는 다르던데요, 얘는 ADHD 아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ADHD라서 충동성이 높지만 불안이 높고 신중한 기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산만하긴 한데 이제 겁이 많아서 문제가 겉으로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고요. 가진 머리가 워낙에 똑똑해서 머리로 집중력을 커버해가지고 클 때까지는 ADHD인지 잘 모르고 애매하게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고요. 그래서 ADHD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될 수 있는 증상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다양한 편입니다. 주로 학습 문제나 사회성 문제, 가족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의력이 떨어지면 일단 잔실수가 많아지고, 좋아하는 일과 아닌 일에 있어서 효율이랑 의욕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습이 생깁니다. 쉽게 주의가 이제 분산되니까 일의 마무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주의력의 전환, 그러니까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의 전환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뭔가 자기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의 개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잘 듣는 능력, 경청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의 말이 일단 머릿속에 남지 않고 이게 날아가요. 이게 휘발성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접수조차 안 돼요. 귀에 안 들어가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과잉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아이들은 일단 한시도 가만히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거나 움직이거나 하면서 자신의 정신 에너지를 낭비하곤 하죠. 또한 쉽게 진료하고 조용하고 진득하게 놀기를 어려워하고, 원하는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얻어야 하니까 기다리기를 힘들어합니다. 말실수도 많이 하는 편이고, 부주의하게 놀다 보니 물건을 부수거나 자기 스스로가 다치는 일들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이제 주의 집중력과 참을성은 사회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역지사지의 능력, 앞일을 예상하는 능력들이 모조리 지금 나의 기분, 내가 원하는 거에 이렇게 잡아먹혀 가지고서는 자신의 현재 욕구에만 충실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만 사는 아이, 나만 아는 아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이제 자기중심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 사정도 알겠고 너 사정도 알겠는데 나는 내 사정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기적인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남의 사정이 아예 눈에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문제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보기에는 다 같이 똑같이 그냥 못되고 이기적인 아이로 오해를 받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사회생활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쉽죠. 일단 눈치가 떨어지는 모습에 배려심이 없다라는 오해를 받기 쉬워지고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무슨 상황이든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하고 너무 급하게 판단해서 오해를 해버리니까 훈육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이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어른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못 듣고 자신이 항상 억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어른들의 말에 이제 수긍을 하지 않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어른들의 말을 자기가 양보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이제 아이에게는 억울한 거를 그냥 넘어가게끔 되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이 분명 맞는 말 같은데 아이가 유난히 고집을 부리면서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일도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당장 원하는 것을 얻는 거에만 이제 생각이 집착을 하고 뒷일은 생각을 안 하니까 벼락치기를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심각하게 때를 쓰는 행동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걸 고쳐주려고 하면은 또
이거를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이제 속단하고 거세게 또 반항하거나 이제 문제를 더 크게 이제 만들기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ADHD는 그럼 얼마나 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한국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3%, 중고등학생의 경우에 약 7%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죠. 그래서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이랑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ADHD로 진단받았을 때 내가 아이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가, 아이를 뭔가 잘못 키운 건 아닌가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전자가 세대를 거쳐서 물려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유전자의 변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뇌 발달에 영향을 주거든요. 뇌의 특정 부위와 다른 부위들을 잇는 이런 신경회로, 신경경로 간의 연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때 도파민이나 노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 그러니까 신경세포 간에 신호를 보낼 때 쓰이는 물질들의 불균형함이 동반됩니다. 이 때문에 이제 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게 되죠. 자동차로 치자면은 엔진이 먼저 완성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핸들과 브레이크랑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을 연결을 하는데 뇌의 성장의 불균형으로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엔진만이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ADHD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주었고요. 제가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뒤이어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